실제로 아이들이 꿈의 학교에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꿈쟁이들을 이 자리에서 함께 모셔놓고 학교 생활은 어떤지, 꿈의 학교는 좋은 곳인지 어떤 곳인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명의 친구와 함께 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여러분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되게 예쁘게 나오죠. 저희는 매년 이렇게 컨셉 사진을 전교생이 다 찍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예쁘게 찍었네요. 자, 여러분 말을 하려면 이제 마이크를 들어야 돼요. 자, 여러분 마이크를 한번 켜볼까요? 자, 마이크가 다 나오는지 한 번씩 마이크 테스트 해봅시다. 좋아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사전에 신청하실 때 뭐가 궁금한지도 이제 적어 주셨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사항들을 조금 주고받으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좀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긴장돼요? 아무 말이 없네요. 네, 잠시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는 쓴 상태로 진행을 할 예정이니 양해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은 크게 또박또박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려요. 자기는 몇 학년이고 이름은 뭐고 또 꿈 이름의 의미는 뭐고 또 지금 현재 사는 곳은 어디인지 우리 저기 공감하는 님부터 해볼까요? 일단 저는 고1에 재학 중인 공감하는 박진규라고 하고요. 제 꿈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타인을 공감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겠다 약간 그런 의미고 지금은 경기도 안성시에 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막 박수까지 쳐주시네요. 네, 저는 DJ2에 재학 중인 연결하는 정예성이고요. 제 꿈 이름의 의미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고 싶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경기도 성남입니다. 네. 저는 현재 고2에 재학 중인 이루는 윤은진이고요. 꿈 이름을 이루는으로 지은 이유는 하나님의 꿈이 저를 통해 이루어지길 바라는 바람을 담아서 이루는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는 곳은 서산, 여기서 10분 거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원래 서산 살았던 건가요? 아니면은? 네, 원래 서살 살다가 자연스럽게 알게 돼서 제 맞습니다. 최대 수혜자 막 경기도에서 오는데 10분 거리 학교 있고. 자, 우리 저는 DJ2에 재학 중인 귀하다 서다은이라고 하고요. 저희 꿈 이름의 의미는 누군가를 귀하게 섬기기 위해 귀하다라고 지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서울시 용산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양한 지역에서 살고 있죠, 아이들이. 실제로도 아이들이 전국 팔도에서 막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공통적인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집 앞에 있는 막 10분 거리에 학교에 갈 수도 있었을 텐데, 물론 이루느님은 여기가 그런 곳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막 2시간 걸려서 이렇게 통학을 하고 2주에 한 번씩 의무회박도 갔다 오는데 어떻게 꿈의 학교를 알고 들어오게 됐는지 그 계기가 궁금해요. 우리 귀하다님은? 저는 원래부터 좀 캠프 같은 거를 되게 많이 다녔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지인분들을 통해서 독서 캠프라는 꿈의 학교 독서 캠프를 알게 되어서 되게 관심이 생겨서 여기 오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독서 캠프를 오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독서 캠프는 오지 못했지만 학교를 더 알아보면서 여기 좋은 학교인 것 같다 하면서 그 계기로 오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럼 좀 자발적으로 오려고 하는 그런 의사가 있었던 건가요? 네, 저도 오고 싶어 했고 부모님들께서도 그래 너 여기 와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하셔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이른호님은 어때요? 저는 이제 서산에 살다 보니까 아는 지인분의 소개로 자연스럽게 알게 돼서 독서 캠프를 참여했거든요. 독서 캠프를 처음 와서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이 학교는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꿈교에 오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독서 캠프 물론 참여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캠프인지 궁금하시다면 전국 초등학교 4, 5, 6학년을 대상으로 저희가 방학마다 실시하고 있으니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권유드립니다. 우리 연결하는 님은 어때요? 저도 앞에 두 분과 마찬가지로 독서 캠프를 통해서 이 학교를 알게 됐고요. 네. 그때는 막 이 꿈이 학교에 오고 싶다는 마음은 많이 들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중학생이 되고 나서 부모님이 여기 오는 게 어떠냐 하고 한번 물어봐 주셔서 저의 자발적인 마음은 많이 없었지만 부모님의 추천으로 여기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억지로 오게 된 건가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네. 지금은 갈수록 학교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진심이죠? 네. 네, 좀 부모님의 권유가 있었지만 점점 좋아지는 꿈의 학교. 공감하는 님은 어때요? 저는 일단 이 학교를 형이 이 학교를 다녔어가지고 네. 입학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 학교가 기독교 대안학교다 보니까 저는 이제 학업보다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학업보다 하나님이 중요한데 그러면 이 학교로 오는 게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부모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상의를 해서 이 학교로 오게 됐습니다. 네, 각가지 이유가 다 다르네요. 들어온 계기가. 네. 그러면 여러분 아까 공감하는 이 뭐 기독교 대안학교 뭐 하나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신앙 교육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학교 내에서도 우리 친구들도 신앙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는 지금 어떤지 그리고 좀 꿈의 학교에서 어떤 신앙 교육이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지 도움이 되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연결하는 막 말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아버님이 목사님이셔서 어렸을 때부터 되게 그런 신앙 교육을 잘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가지고 뭔가 큐티나 예배 같은 게 매우 당연하게 생각했고 그런 걸 잘 이어오고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꿈의 학교에 들어오게 됐는데 1학년 때는 되게 잘 지냈던 것 같아요. 큐티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드렸는데 2학년이 되면서 조금 하나님과의 거리가 살짝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 1년 거예요. 만에. 네. 네. 저도 그게 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자꾸 들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걸 인식하고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일단은 예배 때 설교 말씀을 최대한 다 필기하고 아침 큐티 시간에도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군요. 네, 우리 고등 친구들은 좀 어때요? 아무래도 짬밥이 있는데 어때요? 이르느님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면은 어느 정도의 신앙 수준이 되나요? 저도 일단 저는 할아버지 아버지가 둘 다 목사님이시 엄청 어머, 여기도 목회자 네. 가정. 네.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났는데 근데 그래서 아무래도 모태 신앙이다 보니까 자연스레 하나님이 진리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지만 오히려 저는 약간 부모님의 신앙에 갇혀서 살고 있었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등 때 경우에는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고 그런 것이 당연한 거여서 그냥 했지만 정말 저의 하나님을 찾지는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중3이 되면서 처음으로 제 인생 처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찾기를 시작하면서 고1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갖고 이제 고2가 돼서야 저의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귀하다님은 어때요? 저도 똑같진 않지만 저도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왔는데 이제 저는 교회 가는 걸 딱히 막 즐기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몸만 가는 식으로 영혼은 막 딴 데 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가가지고 그렇구나 뭐 이런 식으로만 들었었는데 꿈의 학교 와서 아침 1교시마다 큐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성경에 대한 그런 생각? 그런 것도 크기도 되게 넓어지고 또
이제 일상화가 되다 보니까 그냥 요즘에는 큐티가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아까 넘치는 님이 학년장님이시잖아요. 퀴즈 내주신 분이 이제 큐티를 1시간씩 한다고 했는데 그 힘들진 않은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이제 막 읽으려니까 또 안 읽어질 때도 있는데 네. 또 읽으면 계속 뭔가 와닿는 게 많으니까 또 그냥 읽혀지는 것 같아요. 계속 별로 힘들지 않고. 그렇다고 합니다. 공감하는 님은 어때요? 또 3년 반 정도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일단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가는 걸 좋아하고 또 역사를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성경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나 그런 게.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좋아요, 하나님 좋아요 이러고 살았고 학교에 와서 중1 때도 예배 열심히 드리고 또 기도 열심히 하고 뭐 중2 때도 그렇게 살았는데 중3 올라오고 나서부터 약간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것 같았고 지금도 이렇게 전보다는 가깝다고 느끼진 못하지만 이 꿈의 학교의 장점이 또 기독교 대안학교다 보니까 어디를 가든지 다 이제 믿음의 선배님들이라고 하죠.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또 성경 수업도 있고 아니면 예배도 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가고 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다 각자마다 신앙의 상태나 이런 수준들은 다르지만 그래도 꿈의 학교 교육 속에서 많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독교 대안학교이긴 하지만 꼭 기독교인만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기독교인이시고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저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학생과 부모님의 동의만 있다면 충분히 입학은 가능하십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 사전 이렇게 질문해 주신 분들 중에 가장 많이 질문해 주셨던 게 기숙사 생활에 대한 거였어요. 아무래도 꿈의 학교가 기숙사를 필수로 해야 된다 보니까 처음 경험하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힘들어하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 중등 친구들이 그나마 기숙사 생활을 조금 최근 어렸을 한 1년 정도 해봤으니까 남자 여자 어떤지 좀 기숙사 생활의 장점 한 가지, 단점 한 가지를 조금 하나씩만 꼽아봐 주세요. 귀하다님? 네, 일단 장점은 다른 이제 여자 기숙사 같은 경우는 3명이서 방을 쓰는데 거기에 중1, 그러니까 고등이랑 중등을 나눠서 써요. 그래서 전 중등 때 중1, 중2, 중3 이렇게 3명이서 한 방을 썼거든요. 그래서 딱 다른 학년들이 뭐 하는지도 그냥 선배님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얘기하면서 꿈교는 어떤 것인가 하면서 모르는 걸 되게 많이 배워가지고 그때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또 단점은 이제 친구들이랑 옆방 친구들이랑도 거의 24시간 정도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떨 땐 되게 좋은데 또 어떨 땐 그게 조금씩 스트레스 이제 힘들고 그럴 때는 스트레스로 조금 다가오는 것 같아요. 맞아. 아무래도 같이 살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남학생들은 어때요? 저는 일단 장점은 같은 학년 친구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선배들과 후배들까지도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단점은 아무래도 이제 기숙사 생활이 혼자만의 공간이 없잖아요. 혼자만의 공간과 시간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조금 처음에 많이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저도 처음에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 점점 적응을 해나가면서 2학년이 되고서는 그렇게 많이 힘들진 않을 것 같아요, 다들. 그러면은 한 방에 이제 같이 쓰는 선후배들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랑 쓸 수 있나요? 학기 말에 원하는 사람을 적어내긴 하는데 그게 무조건 된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냥 선생님들이 약간 참고하시는 정도로 그 정도로만 하고 거의 다 방은 랜덤으로 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6년 생활하면 진짜 많은 선후배들과 한 방을 쓸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네요.
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학교잖아요. 그래도 수업을 듣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되게 많은 수업들을 여러분들이 받아봤겠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에 남는 수업 또는 가장 재미있었던 수업이 있었다면 뭐가 있었을지 많겠지만 딱 한 가지씩만 좀 꼽아보는 걸로 해볼게요. 우리 이르누님. 저는 일단 특정한 수업보다는 제 캐나다 중2 때 갔던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네. 일단 그때는 캐나다 갔을 때 되게 한국 엄청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엄마한테 전화하면서 한국 너무 가고 싶다 하면서 맨날 울고 그랬었는데 네. 지금 돌아보면 정말 그때만큼 행복한 때가 없었을 정도로 맨날 새로운 경험들을 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너무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캐나다 연수가 기억에 남았다. 네. 공감하는 님은 어때요? 저는 작년에 중3 때 했던 존엄에 대한 그런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존엄이요? 네, 네. 존엄, 인간의 존엄 약간 그런 거를 주제로 책을 읽고 뭐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책을 요약하고 그 또 내 생각을 적고 약간 그런 방식으로 또 생각을 나누면서 그런 방식으로 수업을 했었는데 그런 수업을 통해서 이제 솔로몬 학술제라는 그런 행사에도 제가 친구랑 같이 그 인간의 존엄이라는 주제로 출품을 하고 약간 그러면서 좀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존엄에 대해서 뭔가 더 알아가고 활동들을 하게 된 거죠. 지금도 혹시 지속하고 있나요? 지금도 이제 지속해야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DJ 학년들은 조금 특별한 교육 방식을 이제 교육 과정으로 채택하고 있잖아요. 아까 퀴즈에도 나왔듯이 뭐 통합 독서 교육 과정, LCLE 교육 과정이라는 거를 받고 있는데 이 교육 과정이 좀 어떤 교육 과정이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좀 느끼는지 조금 어렵겠지만 한번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연결하는 님? 제 생각에 이 중등 시절 보낸 LCLE 교육 과정은 일반 학교와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일반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국영수 같이 딱딱 정해진 과목들을 배우긴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제 자신이 배우고 싶은 것, 자신이 더 흥미가 있는 것, 관심이 있는 것들을 더 많이 배워나가고 찾아나가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교육 과정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수업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작년에 영화 리딩이라는 수업이 있었는데요. 네. 그 영화를 보는 수업인데요. 꿈의 학교 오기 전에는 그냥 재미로만 영화를 봤다면은 그 영화 리딩 수업을 통해서 약간 영화에 대해서 또 세세하게 진지하게 더 고민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된 것 같아서 그 수업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어떤 영화가 제일 기억에 남았나요? 그 위안부 할머니를 다룬 영화 I Can Speak라는 영화가 제일 많이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우리 귀하다님은 어때요? 저는 LCLE 과정을 사랑, 존중, 공동체성을 이제 교사 그리고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들이 같이 만들어가는 교육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 공동체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1학년 때 캠핑도 하고 또 같이 삼겹살도 구워 먹고 하면서 공동체로 하는 수업이 되게 많았는데 네. 그런 수업들 하면서 다 저희가 구워 먹고 저희가 이제 텐트 치고 치우고 설거지하고 이런 걸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공동체에서 하나 맡으면서 그런 리더십 하나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수업이나 활동들은 아까 말했듯이 캠핑. 네, 그때 저희가 했을 때 비가 오고 막 캠핑을 했는데 질퍽질퍽하고 그래서 되게 힘들었었는데
그때 되게 추억이 엄청 많고 하나하나 했던 것들이 다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방과 후나 주말은 시간을 조금 어떻게 보내게 되는지, 의무 외박 때는 이제 집을 가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학교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을 텐데 그런 시간은 주로 어떻게 보내는지 우리 이른우님이 조금 대표로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먼저 고등 같은 경우엔 각자 비교과 활동을 하면서 학생의 일이나 동아리 연합회 혹은 자치회 자신이 속한 그런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 과제들이나 그런 악기들 찬양팀 연습을 하면서 친구들과 같이 악기 연주를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주말에도 그렇게 비슷하게 보내나요, 시간을? 네, 먼저 고등 같은 경우에는 과제들이 많고 또 과제 외에도 비교과 활동을 해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친구들과 자유롭게 놀기보다는 그런 과제를 하거나 비교과 활동을 하면서 학생 일을 하거나 그렇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또 저희 학교는 동아리 같은 게 조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동아리 활동을 좀 하는지, 몇 학년 때부터 할 수 있는지, 우리 공감하는 님이 조금 이야기를 해줄까,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동아리 활동은 중2 아니면 중3 때부터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는 이제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는 A 동아리, B 동아리, C 동아리로 나눠져 있는데, A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하는 동아리고, B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히 정해져 있는 시간은 없지만 이제 언제 모이자 해가지고 그때 모이는 그런 동아리를 말하고, C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밴드부나 그런 동아리를 말해요. 약간 공연 같은 거 하는 그런 동아리. 저는 이제 A 동아리에서 MUT 동아리라고, 멋 동아리라고 하는데, 메타버스 업트렌드라고 해가지고 메타버스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하는 동아리고, B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페 동아리를 들어가서 학교에 있는 꿈틀 카페에서 이제 일을 하는 그런 동아리. 그리고 C 동아리에는 밴드부랑 테일라라고 해서 이제 찬양 공연하는 그런 동아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양한 동아리들이 있군요. 연결하는 님 어떤 동아리에 들어가 있어요? 목록만. 저는 아직 DJ2라서 그렇게 많은 동아리에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저는 이제 저희 학년 친구가 만든 배드민턴 동아리, 배드민턴 동아리. 동아리에 들어가 있는 상태. 열심히 운동해야죠. 이르는 님은 동아리 들어가 있는 게 있나요? 저는 중3 때부터 로켓 동아리를 하고 로켓 있습니다. 동아리. 어때요? 사실은 제가 정말 문과여서 로켓 동아리를 제가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도 그런 새로 학생으로서 접해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배우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켓 동아리 하나만 그럼 들어가 있나요? 로켓 동아리랑 밴드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아다님은 동아리를 하고 있나요? 저는 동아리를 신청하긴 했지만 아쉽게도 떨어져서 떨어질 수도 네, 있습니다. 네. 민원서 때문에 떨어져서 네. 아쉽게도 동아리는 안 하지만 저는 특기적성이라고 여기에서 전 피아노를 배우거든요. 특기적성. 선생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피아노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특기적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뭐를 배울 수 있어요? 일단은 피아노, 그러니까 CCM 반주 피아노랑 전 그걸 하고 있고, 또 클래식 피아노, 또 드럼, 기타, 일렉, 그런 악기들 위주로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합니다. 네,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아쉽네요. 더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막 듣고 싶은데 마지막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체 꿈의 학교 생활을 좀 통틀어서 나는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를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보고 계시는 이제 예비 꿈쟁이, 그리고 예비 학부모님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에게도 한마디씩 이제 꿈쟁이로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먼저 해볼까요?
네, 이루님? 먼저 꿈교를 100점 만점의 점수를 매기자면 저에게는 90점인데요. 오, 꽤 높네요. 네. 그 이유는 네. 일단 저는 외동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지금 보면은 그때 어렸을 때 저는 사회성도 없었고 누군가랑 같이 방을 쓰는 것도 굉장히 어색했는데 꿈교를 들어오면서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야 하는지를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는 하나님이 저를 신앙적으로 되게 교회도 잘 나가고 예배도 잘 드려서 저를 꿈의 학교에 보내신 줄 알았는데 또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꿈의 학교 아니라 일반 중학교에 갔으면은 하나님을 또 떠났을까 봐 꿈의 학교 보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신앙적으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아서 90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10점은 왜 깎인 거죠? 이제 그 10점은 네. 남은 고등학교 2학년이랑 3학년 때 채워갈 학교의 모습 오, 다 의미가 있었군요. 괜히 깎은 게 아니었어요. 아주 성숙합니다. 고2가 되면 이런 모습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고1 공감하는 님은 어때요?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저는 80점을 주고 싶은데 더 깎였네요. 왜죠? 일단 80점이 좀 높은 점수라 생각을 하긴 했는데 네, 높죠. 네, 그 제가 전반적으로 꿈의 학교에 대해 만족을 하고 있고 또 학교에 대한 애정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 꿈의 학교 들어오기 전에는 약간 좀 많이 내향적이고 사람을 만나는 거 좀 두려워하고 그랬었는데 꿈의 학교가 이제 기숙사 학교고 사람들이랑 만나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점점 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마음을 열고 뭐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올라오기도 했고 네. 이렇게 여기서 말을 하기도 하고 훌륭합니다.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난 그런 모습에서 좀 많이 성장을 했고 또 제 가치관에서도 꿈의 학교의 수업을 들으면서 많이 성장한 것 같아서 좀 높은 점수를 줬고요. 나머지 20점이 깎인 이유는 그동안 나의 꿈의 학교 삶을 돌아봤을 때 좀 이런 부분에선 좀 부족했다. 약간 이런 부분에서는 이러지 않았어야 됐는데 약간 그런 후회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선 좀 20점을 깎았던 것 같습니다. 과거의 나에 대한 성찰의 의미로 20점을 깎은 거군요. 네. 네. 그럼 충분히 회복될 수 있을 20점이라고 생각하고, 네, 감사합니다. 연결하는 님 어때요? 저는 딱 92점 정도를 주고 싶은데요. 뭔가 애매해. 92점.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그 초등학교를 다니지 않았어요. 음. 집에서 홈스쿨을 하는 홈스쿨. 방식을 선택해서 이 학교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저는 어릴 적에. 그래서 이 꿈의 학교에 오는 것도 많이 두려웠는데 이 학교에 오게 되면서 이 학교가 저의 약간 감춰진 모습들을 자꾸 드러내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몰랐던 나의 새로운 모습들을 자꾸 여기서 찾아나가게 되는 것 같아서 이 학교를 다닌 1년 동안 너무 좋아서 92점을 주고 싶습니다. 좋아서 92점을. 뭔가 애매하지만 되게 의미 있었던 점수였습니다. 기대돼요, 기아다님. 과연 몇 점을 줄지 앞에서 조금 후한 점수 준 것 같은데 몇 점 정도예요? 저는 100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금 앞에서 막 높은 점수 말해서 부담스러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네, 뭔가 비현실적인 점수인데 왜죠? 조금 그렇긴 하지만 네. 저는 이제 서울에 살다 보니까 좀 그러니까 막 빵빵 이런 소리 막 많이 빵빵, 들리고 네. 해서 이런 넓은 환경이 저한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선생님들이랑 좋은 교육 과정 그리고 친구들과도 되게 그러니까 일반 학교 친구들이랑은 그냥 야 누구 배우 잘생겼어 뭐 이런 얘기를 한다면 여기에서는 신앙적인 얘기랑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네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꿈의 학교 들어와서 막 후회했던 적은 없었나요? 네 저는 한 번도 후회를 해본 적
네, 네, 여러분 4명 감사합니다. 너무 생각보다 높은 점수를 줘가지고 우리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 네, 여러분 재학생들의 이야기 좀 재미있으셨나요? 저희가 조금 궁금해하실 만한 사항들을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이후에도 졸업생, 또 학부모, 또 전체 Q&A 시간도 있으니까 여기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은 그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재학생들 이제 보내줄까요, 여러분들? 너무 수고했어요. 인사하고 내려갑시다. 하나, 둘, 감사합니다. 네,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어요.